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대선 전 마지막으로 열린 TV토론에서 또다시 대장동 공방을 벌이며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른바 정영학, 김만배 녹취록에 이어 또 다른 대장동 의혹 키맨인 남욱 변호사의 검찰 진술 내용이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에서 자신은 1,000억만 챙기면 된다고 했다는 녹취록도 최근에 공개됐습니다. 또 김만배가 우리 이 후보님의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에서 뒤집기 위해 대법관에게 재판 로비했다는 남욱의 검찰 진술도 확인이 됐습니다.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사람이 말한 건데 윤석열 후보 내 카드 하나면 죽는다. 바로 구속되면 죽는다. 돈 많이 받았다. 이렇게 말한 거는 왜 인용을 안 하고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한 말인데 왜 저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는 그렇게 근거를 두십니까? 검사를 그렇게 해보셨어요? 그 얘기는 기자들이 다 이미 확인해 줬지 않습니까? 제가 중앙지검장 할 때 그 법관들 그 수사를 많이 해서 혹시나 법원에 가게 되면 죽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미 언론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김만배한테 됐고 내가 또 따로 더 질문을 이상 도와줄 수 없다는 얘기는 뭐였습니까? 저한테 질문하지 마시고 제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하십시오. 답이 그겁니다. 네. 답이. 그럼 제가 질문하면 저한테 다시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맨날 넘어가십니까? 그것도 답이죠. 좀 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검찰에서 사건 덮어갖고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끄러워하실 줄 알아야지. 국민들한테 이게 뭡니까?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진짜 몸통인지. 이제 뭐 거짓말이 워낙 달인이시다 보니까 못하는 말씀이 없으신데 이번 사안에서는 이제 내로남불인 게 그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들이 흘러나오면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검찰이 피의 사실을 갖다 흘렸다. 막 했잖아요. 지금 이게 다 검찰발이거든요. 막 흘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또 비난을 안 해요. 비난하는데 친민주당, 그러니까 그 친민주당 매체들 이럴 때 보면 이 뭐 엄청 이래서 언론개혁,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막 난리를 쳤는데 자기들이 필요한 건 또 계속 흘려내거든요. 예컨대 도이치모터스 수사 상황이라든지 등등등등. 그럼 이때도 비판을 해야 되는데 이때 비판 안 하거든. 요번에 이제 녹취록을 보게 되면 딱 눈에 띄는 게 그거거든.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1,000억. 나한테는 1,000억만 주면은 이렇게 있겠다. 이게 제가 볼 땐 굉장히 개연성이 높은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한테는 아무 관심 없었던 겁니다. 내가 1,000억을 회수했다는 그 정치적인 상징. 그거 가지고 내 지지표를 끌고 오면 된다. 사업이 어떻게 되든 말이야. 알아서 해. 이런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랑 조금 결이 다른 게 권순일. 이 부분이거든요. 지난해 10월 귀국 직후 체포돼 검찰 조사를 받았던 남욱 변호사. 당시 남 변호사의 피의자 신문조서엔 김만배 씨가 2019년부터 권순일 대법관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로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대법관에게 부탁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주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2020년 7월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선고 전후 8차례 권 전 대법관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됐습니다.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를 접견했던 A 변호사는 김 씨가 남욱 등에게 권 전 대법관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재판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반론을 전해왔습니다. 녹취록을 둘러싼 장외 공방이 지속되자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양측에 녹취록 관리에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식 증거 조사로 알게 된 것 외에 다른 요인에 영향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실 권순일 대법관의 사법 거래가 사실이라면 그럼 우리 대법원, 우리 사법 체계는 정말로 조종을 울리는 거죠. 그런데 그 지금 이번에 남욱의 진술이 나왔지만 김만배가 무슨 뭐 권순일 대법관을 이용해서 재판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1년 사이에 9번을 출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머리 깎으러. 예. 얘기하기를 나는 그 대법원에 거기 이발하러 갔습니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대법원에서 그렇게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누구 분명히 어디 통보를 하고 다 권순일 적어놓고 왔었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남욱, 유동규 다 있잖아요.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검찰 수사라는 게
지금 몇 달째 진행되고 있지만 검찰 수사 나온 게 뭐 있어요? 지금 기자들이 언론에서 녹취록 얘기하면 그거에 대해서 아니다,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수사가 된 건데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다. 이런 식의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어차피 뭐가 나오든 간에 대선 전에 그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요. 그러나 검찰 개혁을 이 정권에서 계속 내세웠잖아요. 검찰 개혁이 뭐가 됐죠? 남욱 변호사가 본인이 좀 일찍 귀국했으면 여당의 대선 후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다 그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까거나 해석을 하거나 이전에 과장되게 얘기했던 것을 누구는 더 의미 있게 하려고 그러고 누구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서로 살아남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도 기록을 입수를 이미 했고 관련 문서들을 다 입수를 했고 관련된 사항들의 명확한 것들이 확인이 됐으면 팩트가 확인이 됐으면 기소 내용에 이미 담겨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들에 대해서는 그냥 본인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는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난번 토론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죽어, 영장 들어가면 죽어 하면서 경쟁 후보가 죽어라는 얘기를 판넬로 만들어서 가져와서 보여주시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것도 법카 질문이 나오니까 이럴 줄 알고 하면서 주워서 이제 그걸 전혀 동떨어진 답변을 하시면서 했는데 경기지사 그 법카 공금횡령에 대해서는 그 뭐 말씀을 안 하시네요. 정말 그 말씀하셔서 제가 아까 이거 준비해 왔는데 제가 안 보여드리려다가 이거 한번 꼭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윤석열은 영장 들어오면 죽어. 윤석열은 원래 죄가 많은 사람이야.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이거 들어보셨죠? 녹취록에 있는 거. 김만배의 녹취록입니다. 검찰 녹취록. 이거 다 녹취록에 나온 얘기입니다. 윤석열은 내가 욕하면서 싸우는 사람이다. 기자하고 왜 욕하고 싸우십니까?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면서요. 도대체 봐준 건 뭐고 못 봐준 건 뭔지 궁금한데 앞뒤 내용을 보면 윤석열이 그 판사들에 대한 그 수사를 너무 심하게 해서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무슨 영장이 들어가면 판사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은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마치 그게 이 사람이 대장동 비리 원흉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영장 들어가면 죽는다는 식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판넬을 들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지 앞뒤 문맥을 다 생략을 해서 사실상의 왜곡이잖아요. 그 발언 자체가 왜곡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남욱 변호사는 녹취록에 내가 만약에 녹취록이 일찍 공개가 됐으면 여당의 대선 후보가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 부분 사실은 이 사건의 배후에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다 알려졌으면 마지막에 이낙연 후보가 60몇 %로 득표를 해서 아슬아슬했듯이 이게 좀 더 먼저 알려줬으면 아마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김 국장님 해석의 영역이잖아요. 어떤 게요? 지금 말씀하신 게 남욱 변호사의 발언까지만 있고요. 네. 그다음부터는 해석의 영역이에요. 맞아요. 해석이 지금 10배쯤 더 붙으신 여당 거예요. 대선 후보가 바뀌었을 수도 그러니까 지금 그 해석의 영역은 재판을 통해서 다투고 있다고요. 법리적으로. 그러니까 그 부분대로 둬야지 피의자들이 이 말하면 우웅 몰려가고 저 말하면 우웅 몰려가서 나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저는 거기에 동의하고요. 예. 근데 단지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판넬에다가 그거를 죽어를 써오신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법조 출입을 하거나 사회부 기자를 했거나 그래서 그 재판 과정을 아는 사람이 보면 저걸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네, 지금 이제 대장동 사건이 터지고 나니까 3차 국민 경선에서 62대 28로 역전이 되었던 것이었잖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대장동 사건이 조금만 더 일찍 터졌다라고 하면 후보가 바뀌었을 것이다. 이 얘기는 해석의 여지라고 얘기하기는 왜냐하면 어렵지 2차 않을까. 경선 때도 이미 대장동 문제는 상당히 시끄러웠던 거였거든요. 남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과신용으로 얘기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금도 모든 여론조사기관, 모든 정치인들 난다긴다 하는 민주당 내부의 그 이른바 조직 머신들 있잖아요. 투표 머신들. 이 양반들도 도대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건지를 너도 나도 몰라요. 온갖
해석만 횡행하고 있을 뿐이에요. 일단 뭐 대장동 관련된 재판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는 국민들로서는 뭐 이 얘기가 맞는지 저 얘기가 맞는지, 그리고 녹취록은 사실 뭐 신빙성이 있는 건지, 조사 과정에서 이런 건 또 왜 나왔는지 등등등의 여러 의혹들이 있고요. 양쪽 다 어쨌든 뭐 특검을 하자고 했으니 당선되는 사람이 책임 있게 저는 특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 두 번째,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이거 보세요. 동의하십니까? 어?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회피하고 동의하십니까?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특검하자니까요. 지난 2월 25일 우리 TV 토론 이후에 다 나온 자료를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새로이 언론에 나온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후보님, 그래서 특검하자고요. 그거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지금 동의해 주세요. 당연히 특검하면 수사가 동의하세요. 이루어져야죠. 특검해야죠. 아니 왜 당연한 거를 특검에서 지금까지 안 결과가 하고 있다가 나오면 이제 대통령이 얘기하시죠. 당선돼도 책임지죠. 자,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당연히 수사 이루어져야죠. 아니, 저와 우리 당에서 지난 9월부터 검찰이 사건을 덮고 말아먹으니까 특별검사 하자고 했는데 180석까지 민주당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왜 선거 열흘 앞두고 TV 토론에서 자기 범죄 행각이 드러나고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또 갑자기 특검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습죠? 참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돈잔치를 만들고 이런 걸로 우리 청년들 가슴 찢어지게 하고 서민들 박탈감 가지게 한 일을 유야무야 끝냅니까?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 싹 다 감옥 보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특검이 아니라 특검 하랍이라도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서 여러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저는 본인들이 이 재판에 연루되어 있는 특히나 피의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뭐 재판 과정에서 자기 살려고 하는 말들을 가지고 뭐 선거 때 유리하게 이용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그거 가지고서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